상표법 제 2회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이제 식별력에 관한 법조항인데요. 1회 때 말씀드렸다시피 상표가 등록받기 위해서는 첫 번째 그 자타를 식별할 수 있는 식별력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33조 제1항 제1호 앞전 시간에 말씀드렸고, 제33조 제1항 제2호 그 상품에 관용하는 상표는 등록받을 수 없다. 그 관용하는 상표. 관용이란 게 어떤 의미인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제도 취지는 법 제33조 제1항 제2호의 관용 상표는 자타 상품을 구별할 수 있는 식별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해당 상품의 제조 판매업자 등 누구나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상표로 등록받을 수 없도록 한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해당 상품의 동종업자들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거, 그 상품에 대하여 관용하는 상표는 취급하는 동종업자 사이에 어떤 표장을 그 상품의 명칭 등으로 일반적으로 자유롭게 사용한 표장을 말하면 전국적으로 알려져 있을 필요는 없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벙어리 찰떡. 안동 지역에서 80년간 떡을 생산 판매한 동업자들 사이에 특정 종류의 떡 명칭이 자유롭게 사용되었다. 2008년 허 6710 특허법원 사건이죠. 동업자들이 자유롭게 사용한 결과 그 표장이 식별력이 상실하였을 것. 그러니까 처음에는 식별력이 있었을 거예요. 벙어리 찰떡도. 근데 그 지역 또는 대한민국 전역 또는 특정 지역에서 그냥 관용하게 사용돼 버리니까 너도 나도 다 사용하는 거예요. 벙어리 찰떡을 파는 사람들은. 그래서 그 이후에 누군가가 벙어리 찰떡을 독점해서 등록받으면 이때까지 자유롭게 사용하던 동종업자들이 사용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추후 식별력이 상실한 이런 걸 관용 상표라고 합니다. 그리고 어떤 브랜드는 보면은 뭐 처음 들어봤을 수도 있어요. 특정 지역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됐기 때문에. 그래서 상표권이었던 것이, 원래 상표권이 있었는데 상표권자가 그 자신의 상표를 누군가가 사용하면은 적극적인 보호 조치를 취해야 되는데 가만히 두었더니 동종업종에서 그냥 계속 사용하는 거예요. 그런 예들이 이제 뭐 초코파이도 그런 예라고 볼 수 있죠. 초코파이도 일반적인 그런 겁니다. 그래서 뭐 상표권자가 상표권을 등록받은 이후에 동종업자들이 사용하는데 아유 뭐 침해 금지나 경고 이런 거 하면 돈 들고 뭐 하니까 그냥 둘자, 이런 식으로 되면은 이제 관용 상표가 되어버립니다. 그 이후에는 이제 상표권을 상실하는 거와 마찬가지 되는 거죠. 예를 들어 볼까요? 구충 청량제 인단, 장식용 시트의 데코 시트, 장아찌의 오복채, 숙박업의 관광 호텔 파크, 요식업의 가든 원 장 각성, 통신업의 사이버 웹 텔, 직물의 텍스 론 렌, 낙지 요리의 조박 낙지, 콜드 크림의 바셀린, 꼬냑 나폴레옹. 나폴레옹이 관용 상표가 되었다 이게요. 꼬냑에. 청주의 정종, 금융업의 홈뱅킹, 이런 부분은 다 관용되었습니다. 자, 관용 표장이라도 관용 표장이 다른 식별력 있는 표장의 부기적 부분이거나 식별력이 있는 표장이 흡수돼요. 일체 불가분, 분리가 안 될 정도로 되면은 전체적으로 식별력이 있는 본다. 식별력 있는 거와 전체적으로 불가분 일체된 거. 전에 우리 나온 서당 관련해서 식당업의 서당이 식별력이 서당과 서당촌 있죠. 서당촌은 서당이 있는 마을로 이제 인식돼서 촌이란 그 마을 촌자죠. 촌과 서당이 있는 마을이라는 어떤 부분으로도 이제 분리가 안 돼. 촌이 분리가 안 되잖아요. 이 식당업이거든요. 이 식당업의 출원. 서당촌은 촌이 식당업의 일반 촌, 당, 뭐 원 이런 게 이제 관용 업구인데, 서당촌 이 부분은 전체로서 촌 부분을 분리하지 않고 서당촌 전체로 해석됩니다. 예. 이해되시죠? 예미당이라는 게 있어요. 판례 예미당. 이것은 또 식당업이에요. 식당업의 예미당은 예미와 당을 분리할 수 있느냐 없느냐인데,
예미당하고 예미와 당. 예미가 특별히 뭐 뜻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장소하고 특별하게 결합돼서 불가분적으로 결합된 게 아니죠. 예미를 분리됩니다. 예미가 분리가능. 예미와 당이 분리 가능. 하나의 의미로 해석되지 않고 예미가 특별한 의미가 없기 때문에 예미와 당이 분리돼요. 근데 서당초는 서당이 있는 마을이기 때문에 이거는 서당과 촌이 분리되지 않는다. 그래서 서당촌. 그래서 서당촌하고 그 서당촌과 표장이 서당촌과 서당은 이 서당이 분리가 되지 않기 때문에 촌과 이 서당촌과 서당은 글자가 세 글자고 촌의 발음이 강하게 세 번째 음지 촌의 음이 강하게 나기 때문에 비유사죠. 근데 예미당 식당업에 예미당과 예미당은 당에서 이제 분리가 되기 때문에 예미와 누군가가 예미로 식당업에 침해가 됩니다. 사용하면 침해가 돼요. 예미당은 예미와 당이 분리되기 때문에 누군가가 이렇게 등록을 받은 상황에서 제3자가 누군가가 예미라는 브랜드로 식당업에 사용하고 있으면 상표권 침해가 됩니다. 침해. 뭔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래서 불가분 일체, 서당초는 불가분 일체된 겁니다. 네. 관용표장은 유사한 상표는 관용표장을 보지 않는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관용표장은 특히 유명해졌다가, 왜냐하면 다른 사람 동종업자들이 사용하는 이유는 뭡니까? 유명하기 때문에 그게 사용하면은 고객들의 흡입력을 좀 자기들도 받고 싶은 거죠. 주지 저명 상표가 됐다가 관용 상표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지 저명 상표에 이르면은 제3자가 사용하지 못하도록 적극적인 권리 행사를 해야 돼요. 예. 그런데 주지 저명 상표는 엄청난 브랜드와 브랜드 흡입력과 가치가 있죠. 그래서 그걸 관용 상표라고 이렇게 판결을 하는 순간 누구나 사용 가능해요. 그래서 상표권자의 보호와 균형을 고려하여 제한적으로 잘 인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관용 표장의 적용 요건을 엄격히 해석해야 된다. 그러니까 판결 하나에 의해서 예를 들어 나이키가 관용 표장되면 어떻게 됩니까? 누구나 나이키 써도 되는 거예요. 문제가 심각해지겠죠. 나이키 회사도 그렇고 소비자도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관용 표장의 적용 요건을 엄격히 해석해야 된다. 뭐 이런 내용입니다. 추론 상표가 일부 지정 상품의 관용 표장인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본원에 적용하며 나머지 지정 상품에 대해서는 상품 자체에 오인 혼동할 우려가 있을 경우 이게 오인 혼동 조항이죠. 품질 오인에 해당할 수 있다 이거죠. 그 무슨 말이냐? 구충 청량제 인단으로 직물에 구충 청량제 인단이라고 했어요. 인단. 근데 구충 청량제가 아닌 뭐 비타민 예를 들어 인단이 그 구충 청량제에 대해서는 관용 표장이에요. 그래서 지정 상품이 구충 청량제 그리고 뭐 또 비타민 뭐 또는 뭐 사탕 이렇게 출원했는데 표장이 인단이에요. 구충 청량제는 관용 상표 맞는데 비타민 제품에다가 인단을 붙이면 사람들이 이거 구충 청량제인가 또는 사탕의 이름이 인단이에요. 그러면 이거 인단인가 이렇게 착각을 하잖아요. 그래서 품질 오인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3, 4조 제1항 제12호에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먹는 제품이니까 비타민, 사탕이 인단으로 혼동되는데 노트북의 인단 이거는 노트북이 먹는 것일까? 구충 청량제일까? 혼동되지 않잖아요. 이런 제품 보고. 이래 되면 인단은 노트북에 대해서 어떻게 됩니까? 식별력이 있는 거죠. 아까 애플 스마트폰하고 똑같은 겁니다. 스마트폰에 애플 붙여간 거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먹는 유해
먹는 제품에 인단 치면은 인단이라고 상표 출원하면 구춘 청량제는 식별력이 없다고 걸리고 관용하는 포장이고, 비타민 사탕에 대해서는 뭡니까? 포장지에 딱 먹는 제품으로 되어 있는데 그게 그 표지에 인단으로 되어 있어. 그럼 안에 인단이 들어있나? 착각하죠. 근데 노트북에 인단이라고, 또는 뭐 스마트폰에 인단이다. 또는 옷 브랜드가 의류에 인단이라고 출원했다. 이거는 옷 보고 이게 먹는 건가? 이 안에 인단이라서 먹을 수 있나? 이렇게 생각 안 하죠, 관용이라도. 이거는 임의 선택 표장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약간 좀 어려울 수 있지만 감이 생기게 됩니다. 구충 청량제 인단은 관용하는 표장이고, 비타민, 사탕 이런 데는 품질 오인을 생길 수가 있어요. 품질 오인. 노트북, 스마트폰, 의류에는 인단이 등록 가능해요. 선등록 상표가 없다면 식별력은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이해하셔야 됩니다. 관용 표장과 보통 명칭의 차이.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관용, 이런 부분이네. 관용 표장은 문자 이외의 기호, 도용, 입체적, 형상 등 실제 거래사회에서 사용되는 모든 형태의 표장을 포함하지만 보통 명칭은 문자만을 의미한다. 거래사회에서 일반적인 기호 어떤 게 있을까요? 뭐 출구 모양, 사람이 이렇게 막 나가는 모양의 출구 모양 있잖아요. 그런 거라든가, 교통 신호 표지, 이런 거, 그런 거, 교통 신호 표지, 신호등 표시, 신호등처럼 생긴 거, 나무, 신호등 표지, 이런 것들은 관용한다고 볼 수가 있죠. 관용 표장은 입체적 형상들도 그 업계에서 널리 사용되는 거, 그런 것들은 전부 관용 표장이고, 이 관용 표장은 표장의 사용 태양을 의미하는 것으로 실제 거래 사회에서 사용하고 있는 것이며 모든 형태를 포함하지만 보통 명칭은 표장의 구성 태양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그 보통 명칭을 보통으로 사용 방법으로 표시해야 되고, 일반인들이 특별한 주의를 끌 정도로 독특한 서체나 도안, 구성으로 표시된 것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하여튼 보통 명칭은 독특한 서체나 도안, 구성 이렇게 된 것은 보통 명칭을 보지 않는다. 관용 표장은 이렇게 독특한 모양으로 서체도 된 것이 관용적으로 사용되면은 관용 표장에 해당하는 거예요. 독특한 서체, 도안, 구성을 관용적으로 업계에서 그렇게 사용하면 그게 관용 표장입니다. 또. 좀 어려운 내용인데 그렇게 중요하진 않으니까 넘어갑시다. 이거는. 자, 이제 제일 중요한 게 핵심이죠. 이번 시간 핵심 33조 제1항 제3호입니다. 이거는 거의 그 식별력 33조의 90% 정도가 이 문제 때문에 문제됩니다. 자, 그 상품의 산지, 품질, 원재료, 효능, 용도, 수량, 형상, 가격, 생산 방법, 가공 방법, 사용 방법 또는 시기를 보통으로 사용 방법을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 자, 일반 우리 고객분들께서 이런 상표를 출원 많이 해요. 특히 식당 쪽에서는 수원 김치찌개 끝내줘요, 이런 식의 끝내주는 김치찌개, 또는 이런 식의 365일 24시 이런 거 있잖아요. 그리고 산지 같으면 이런 거죠. 수원 같으면 수원갈비, 그런 거, 품질, 베스트 퀄리티, 프리미엄 퀄리티, 이런 거, 원재료, 토종 한우, 토종 제주산 돼지, 이런 식당, 이런 식으로 원재료, 자기가 하는 것에 뭐가 들어있다는 걸 고객한테 알리고 싶은 거예요. 효능은 관절염 좋은 기미 잡티를 제거하는 화장품, 그런 거, 용도 화장실용 그런 걸 꼭 브랜드에 붙이려고 해요. 그래서 그걸 등록 받으려고 해요. 그게 이제 다른 식별력이 있는 거와 추가가 되면은, 결합되면 등록 받습니다. 근데 그것만으로 출원해서는 어렵다 이야기죠. 로고나 다른 게 이제 붙어 있으면 괜찮은데, 식별력 있는 부분이 수량 1000개, 만량, 만개, 이런 거 있잖아요. 형상, 가격, 단돈 2,000원,
삼겹살, 뭐 단돈 5,000원, 5,000양 삼겹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식당 이름에. 생산 방법, 숯불구이, 뭐, 냉동 삼겹,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네, 그런 가공 방법, 가공 방법 같은 경우는 이런 거죠. 초저온 공법, 뭐 이런 거. 사용 방법, 뭐 이런 거. 시기, 전천후, 사계절, 뭐 이런 걸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이, 보통 사용하는 이걸 이제 또 도안하거나 이런 것으로 이제 표현하면은 뭐 그걸 표시 안 될 정도가 아까 말씀드렸죠. 1호 할 때, 33도 제 1호 보통 명칭 할 때 말씀드렸다시피 그렇게 하면은 그렇게 대한 디자인된 부분에 등록받는 거예요. 근데 보통의 서체, 직감할 정도로 그런 서체를 이용해서 하면은 보통으로 사용 방법입니다. 여기에 이제 표장만으로 된 거, 이런 표장만으로만 되면은 식별력이 없다 그래요. 만이 아니라 식별력이 있는 다른 부분과 결합되면은 등록이 돼요. 이 법 취지는 뭐냐면은 이걸 전체를 이제 성질 표시라는데, 성질 또는 기술적 표장, descriptive mark라 하죠. 상품의 품질, 효능, 용도 등과 같은 성질을 직접적으로 기술한 것에 불과한 표장을 말한다. 이러한 성질 표시 표장은 통상의 상품의 유통 과정에서 누구나 이렇게 업자들, 이 상품을 취급하는 업자들이 누구나 사용하고 싶어해요. 누군가 독점이 되면 다른 사람 사용 못 하잖아요. 문제가 생기겠죠. 그래서 특정인이 독점해서는 안 되고, 공익사항 요청과 또 출처로 인식되지 않고 제품의 설명으로 인식되어 타인의 동종의 상품과의 관계를 식별이 어렵다는 점 때문에 상표 등록을 받을 수 없다. 누구나 사용하고 싶다는 이야기예요. 상표권자들이, 상표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동종업계 사람들이. 해당 상품의 성질을 직접적으로 암시해야 됩니다. 직접적으로 표시해야 돼요. 예. 이게 지정 상품과의 관계가 있습니다. 지금 지정 상품과 관계없는 품질 같은 경우는 이제 이 본 조항이 적용이 안 됩니다. 그래서 지정 상품에 관해서 품질, 산지 품질해야 돼요. 원재료 효능, 용도, 수량, 형상, 가격, 생산 방법, 가공 방법, 사용 방법 또는 시기 등을 직접적으로 표시한 상품의 출처 표시로 인식될 수 없거나 특정인에게 독점시킬 경우 당 업계의 경쟁을 제한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적용된다. 따라서 항상 나옵니다. 상품의 성질을 간접적 암시적으로 표시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 경우에는 본호를 적용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해당 상품에 대해서 간접적인 성질 표시 표장일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직접적인 게 뭐고 간접적인 뭔지는 케이스가 나오면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간접적 암시 표장 여기 있네요. 냉장고에 스마트 앤 소프트, 화장품의 퀸, 간접적 퀸, 요가 교육업의 퓨어 요가, 프린터 잉크의 블루마크, 블루마크. 외국어 사전이나 전문용어 사전 등의 성질 표시를 의미로 기재되어 있거나 인터넷 등의 성질 표시로 널리 사용되고 있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외국어 사전에 전문용어 사전 등의 성질 표시로 되어 있는 거, 그리고 인터넷 등의 성질 표시로 널리 사용되고 있는 경우는 원칙적으로 이에 해당한다. 뭐 이런 거 전문적으로 인체용 폐렴 백신의 전문가 기준 성질 표시 사례. 약칭 이니셜을 그 성질에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으면 성질 표시에 해당한다. ITF, 간접적인 암시. ITF 밑에. 그래서 국제 태권도 연맹, 인터내셔널 태권도 페더레이션이라고 ITF라고 되어 있어서 성질 표시에 해당한다, 이렇게 얘가 있네요. 예. AGS가 에이스 골프 서비스 약으로 단정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렇게 출원하는 과정은 적어도 하나의 인식 단계를 거쳐야만 가능한 걸로 직감적 인식을 할 수 없을 것이므로 전체적으로 식별이 있음. 이게 좀 특이하죠. 저는 큰 차이가 없어 보이는데, 예. 그래서 밑에 이런 부분을 약자를 이렇게 쓰는 경우가 많으면 이 부분을 좀 지우자고 해야 됩니다. 출원인한테. 왜냐하면은 이 부분 때문에, 이 약자의 앞글자 때문에 이렇게 쓰는 경우가 많은데 실제적으로 사용하시더라도 상표 출원은 이렇게 해야지 등록 가능성이 높다. 그 부분을 조금 이런 판례를 봤을 때 결국 밑에 이 글자들 때문에 문제가 생기니까 앞으로 상표 출원하실 때 밑에 글자 이런 약자를
풀어서 부분이 있다면 이 풀어된 부분은 삭제하고 위에 부분을 추론하자. 이렇게 되는 게 좋아요. 그래서 해당 상품 성질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거. 그래서 요 앞에 1호, 2호를 제가 알려드렸죠. 앞에서 보통이 어떤 건지 도안화되고 그렇게 되면은 본호에 적용하지 않는다. 자, 성질 표시는 기술적 상표 여부는 판단지 지정 상품에 관해서 성질 표시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정 상품 관련 없는 성질 표시는 상대적으로 이제 그 본호에 적용이 되지 않고 식별력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모든 상품의 공통적인 기술 표장은 있죠. 베스트, 넘버원, 나이스, 슈퍼, 딜럭스, 최고, 정상, 제일. 이거는 상품과의 관계에서 어디서 사용해도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최고 기술적 표장에 해당하고 성질 표시 표장은 거래사에서 실제로 사용되고 있는지 여부는 불문한. 다만 지정상품 관계에서 간접적, 암시적이라고 인식될 수 있는 표장이라고 실제 거래업계 직접적으로 상품 성질 표시하는 표장으로 사용되는 경우에는 본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실제에서 간접적인 거라도 실제에서 적용되는 거라면 사용하고 있는 거라면 본호에 해당한다. 아, 요 부분이 있네. 요 부분은 저도 좀 새롭게 한 건데, 성질 표시 표장인지 판단은 거래사회에서 실제로 사용되고 있는지 여부를 불문한다라고 되어 있네요. 성질 표시 표장인지 상표 등록 여부 결정할 때는 해당 상품의 거래계의 실정을 중시하여 판단한다. 위에는 성질 표시 표장인지 판단은 거래사회에 실제 사용되고 있는지 여부는 불문한다라고 해놓고, 아래쪽에서는 성질 표시 표장인지는 상표 등록 여부를 결정할 때 해당 상품의 거래계 실정을 중시하여 판단한다. 실제로는 실정을 중시하여 판단하는, 이건 실제로 그렇게 하고 있는지를 또 중요하게 판단한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네요. 이게 뭐 조금 약간 모순인 같은데. 예. 과거의 판례, 신결례, 심사례, 외국 등의 등록을 고려 대상이 있으나 이에 구속받지 않는다. 고려 대상은 될 수 있다. 고려 대상, 고려할 수 있다 이야기죠. 심사례 이런 거 중요하네. 심사례. 그러니까 심사되는 사례를 한번 봐야 되겠네. 신결례, 판례는 많지 않으니까 심사례가 중요하게 한번 살펴볼 필요는 있네요. 간접적, 암시적 표장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식별력 이능을 본다. 간접적인, 예. 간접적, 암시적인 여부는 판단이 어려운 경우 동종업계 종사하는 타인의 자유로운 사용을 제한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동종업계 종사하는 타인의 자유로운 사용을 제한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이 말은 뭐냐면 동종업계들이 자유롭게 사용하고 있으면 식별력이 없는 걸로 보고, 동종업계에서 그렇게 사용하지 않으면은 식별력 있는 걸로 봐줄 수 있다 이야기잖아. 간접적, 암시적. 예. 이 경우 타인의 자유로운 사용을 제한할 우려가 없으면 간접적, 암시적 표장으로 볼 수 있다. 그러니까 예. 성질 표시는 영어 한자 등. 그래서 결론을 봤을 때 일단 성질 표시가 나오면은 뭐 간접적, 암시적인 표장이라는 주장을 하고, 또 실제 거래 사회에서 그렇게 동종업자들이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타인의 자유 사용을 제한할 우려가 없다, 이렇게 주장을 해야죠. 의견 썼을 때는 우리 간접적, 암시적 표장이다 라고 주장하고, 실제 거래에서 사용하고 그렇게 그 표장을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뭐 피해줄 우려가 없다라고 주장하면은, 저는 심사관 입장에 심사관님 입장에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는, 특허청 입장에서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는 게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다음 모아 성질 표시는 영어 한자 등 외국어로 표시한 경우에도 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며, 국내 일반 수요자들이 쉽게 인식할 수 있는 영어 단어와 잘 봐야 됩니다. 극히 유사하여 두 단어가 동일 또는 유사한 의미를 지닌 단어 정도로 그리 어렵지 않게 인식할 수 있는 경우에도 이에 해당하는 것을 본다. 이 뭐죠? 헤비테트가 뭐죠? 이게? 헤비텟 프로 휴머니티, 빈곤자를 위한 건축 수리업. 예. 성질 표시라는. 막귀를 이 뭐죠? 막귀어
불어로 화장하는 의미로서 미용업계에서 메이크업, 웨딩 화장업에 사용하고 있는 이상 효능 용도로 표시. 그러니까 많이 사용되는, 미용업계에서 많이 사용되는 불어인 모양입니다. 신용카드업, 이지카드, 이지카드의 변형. 이 SI를 발음이 이지로 발음되면 철자가 틀려도 그렇게 된다. 오토마티크, 오토매티크, 오토매틱 변형. 이게 좀 오토매티크. 좀 심한 것 같긴 한데 오토매티크, 오토매틱을 변형했다고. 이건 진짜 조금 그렇습니다. 제 생각은 사람마다 좀 심사관들도 이거에 대한 판단이 쉽지는 않아 보이네요. 그러니까 성질 표시 영어 단어 그대로가 아니라 발음이 그가 비슷하게 나도 성질 표시로 볼 수 있다는 이야기죠. 성질 표시 표장 상호 간에 결합된 표장에 대해서도 원칙적으로 번호를 적용한다. 다만 성질적 표시 표장만으로 결합된 상표가 각각 표장이 지닌 단순한 의미가 아닌 새로운 의미를 나타낼 경우 식별력 있는 걸 본다. 그러니까 성질 표시만으로 결합된 표장이 또 성질 표시로 보는데 그게 결합에 의해서 새로운 의미를 나타낼 경우 식별력 있는 걸 본다. 특수하게 사용 방법이거나 다른 식별력 있는 부분과 결합되면, 식별력 있는 부분 결합되면 번호 적용되지 않죠. 자타 상품은 식별력 있는 거로 인정된다. 하여튼 33조는 식별력 있는 부분이 결합되면 본 조항은 피해 나갑니다. 식별력 있는 단어가 결합되거나 뭐 도형이나 뭐 로고 같은 결합되면은. 동시에 산지, 품질, 효능 등이 오인 혼동을 일으키게 할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수요자가 기만할 우려가 있을 때는 33조 제1항 제12호 아스팔트, 칼라코어인데 유채색 콘크리트인데 이걸 상품을 무채색 콘크리트에 사용되거나 아스팔트에 사용될 경우에는 상품 자체를 오인하게 우려가 있다. 이렇게 나옵니다. 이건 뭐 넘어가고요. 자, 한번 봅시다. 산지 이제 여러가 있는데 아까 상품 본조는 뭐 상품의 산지, 품질, 뭐 원재료, 형상, 시기, 사용 방법, 가공 방법 뭐 이런 부분에 해당해요. 그래서 산지가 어떤 것이냐? 해당 기후의 토양 등 지리적 조건 등과 관련하여 해당 상품의 특성을 직감할 수 있는 지역을 표시할 때는 해당 지방에 과거에 생산되었거나 현실적으로 생산하고 있는 경우 물론 지방에서 생산하고 있는 것으로 일반 수요자가 인식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그래서 인삼은 금산 인삼, 강화 인삼이죠. 사실 금산 강화 같은 경우는 강화도는 유명하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추후에 나오는 이름 산지뿐만 아니라 현저한 지리적 명칭에도 동시에 해당하는 거죠. 대구 사과예요. 대구, 흉주 이 정도에도 뭐 산지뿐만 아니라 뭐죠? 산지뿐만 아니라 현저한 지리적 명칭에도 해당하기 때문에 동시에 적용되죠. 모시, 한산 모시, 울릉도 오징어, 영광굴비 전부 다 산지죠. 식당에서는 청진동, 마산, 이동갈비, 춘천, 닭갈비 대충 알 겁니다. 보성녹차, 산지, 안흥찐빵, 안흥 지역에 생산되는 찐빵, 그래서 산지 또는 뭐 안흥이 군 단위 정도 되면은 현저한 지리적 명칭이 있죠. 보이차, 보이는 중국 운남성에 생산된 차. 산지 표시는 지정상품과의 관계에 있어 구체적으로 판단해야 된다. 산지 표시가 아닌 판결 화정 똥돼지, 고양시 화정동, 작은 동 이름으로 화정이란 상호를 사용하는 식당이 다수 있으나 똥돼지의 전국적 산지로 인식되거나 똥돼지 원료로 사용하는 식당들이 상당한 규모로 행해져 볼 수 없다. 똥돼지의 원산지는 아니라 얘기죠. 장수구들. 이거 중요합니다. 이거 장수군이 곱돌, 감섬석의 산지로 알려져 있으나 이 돌들이 돌침대로 사용되는 거나 장수군에서 돌침대가 생산되고 있는 것도 아니며 구들돌이 돌침대와 직접 관계도 없다. 그래서 장수구들에서 장수는 구들돌, 뭐 돌침대에 관련해서 장수는 산지가 아니라는 거죠. 실제 지역에서 뭐 그게 생산되고 생산업자들이 많고 그래야 됩니다. 자, 이건 넘어가고요. 품질 표시. 이게 많이 나옵니다. 산지도 많이 나오고 품질 표시로 고객들이 주로 많이 합니다. 품질 표시는 상품의 품위나 등급, 품질, 미감 표시도 포함되는 것으로 보며 현실적으로 해당 상품에 표시한 품질의 유무를 불문한다. 다만 상품의 품질을 오인하게 하거나 실제보다 과대한
표시한 때에는 법 제33조 1항 제12호 품질을 오인할 정도로 표시할 경우에는 이거에 해당한다. 친환경 표시, 청정, 무공해, 그린, 바이오, 에코, 유기농, 올가닉 이거는 독점되지 않는 브랜드라는 거죠. 예. 품질 우수, 명품, 원조, 순정, 일품, 특별, 슈퍼, 슈퍼리어, 뉴, 컴플리트, 스탠다드, 하이, 베스트, 상중, 하중, 수미, 양, 가, A+, 1+, 2+, 1등급, 품질 표시 KS, JIS, 성품, 상품 미감 표시 소프트, 마일드 이런 거는 상품의 품질 표시다. 품질 표시가 아닌 것은 뭡니까? 프런트? 아, 이거 어렵네. 하여튼 발음하기도. 순생은 성질 표시. 좀 딱 봐도 성질 표시 아니잖아요. 원재료 안에 뭐가 들어있다. 우리 커피에는 뭐가 들어있다. 뭐 이런 부분, 이런 모카가 들어있다. 이런 부분, 모카 커피, 예? 갈아 만든 배가 갈아져 들어가 있다.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원재료 표시는 일반적으로 우리 고객분들이 많이 하려고 그러죠. 예. 그래서 식별력이 없다고 그러죠. 그것만으로 된 상표는. 샴푸 화장품에 케라틴 성분이 들어있다는 거죠. 색종이에 종이 나라. 식당업에 오뎅하고 사케. 좀 원재료. 예? 비타 우유, 비타민이 들어있다 우유. 약혼, 냉면에 약혼 원재료가 들어있죠. 주겹 청주인데 고량주인데 주겹이 들어가 있다. 예. 식별력 있는 게 다른 게 결합돼야 된다 얘기죠. 원재료 표시사에 글루텐, 예. 떡밥 재료 일반적으로 사용한 거죠. 쿼즈, 구리 아졸 화물로계 목재 방부제네. 목재 쿼즈. 예. 원재료 표시가 아닌 사례 불가리스, 불가리스 이 불가리스를 조어로 봅니다. 불가리아의 유산균종이 불가리쿠스. 그러니까 불가리아에 불가하고 불가리쿠스의 쿠스의 S에서 불가리아로 직감한다 볼 수 없다. 불가리스. 아스타. 효능. 생명물. 생명에 좋아지게 하는 거다. 키높이 구두. 의료진단 키스 원터치. 한 번에 되는 원터치. 이런 거. 이런 보시고 이런 것들은 효능을 표시한다. 효능 표시가 아니다. 딥은 효능 표시가 아니다. 딥이 깊숙한 깊이를 의미 갖고 있지만 화장품 성질 사용 방법 비춰볼 때 효능품을 직감하지 않는다. 사이언스 다이렉트. 용도. 이런 부분은 한번 쭉 다 읽어보시면 됩니다. 예. 이런 부분은 식별력이 있는 것과 식별 워터라인. 가정용 물배기 워터라인. 오토라이프. 수량 표시. 두 짝 100g, 10봉지, 3꾸러미, 325리터, 밀리언, 수백만, 백만, 무수를 의미가 있으나 수량 가격으로 직감하지 않는다. 이게 또 밀리언은 또 이게 아니라네. BE2566. 네. 이건 당연히 식별력이 있죠. 네. 형상 표시. 신발 265mm, 265mm를 등록받으면 안 되겠죠. 페이스 파우더, 트루 베이지. 아유, 화장품 안 사용해서 이게 무슨 의미인지 잘 모르겠네요. 휴대용 모바일 기기. 이렇게 상표 출원했네. 애플사인가? 아이스크림 형상이죠. 예. 일반적인 형상은 등록받기 어렵다. 근데 이 정도면 또 등록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예. 형상 표시가 아닌 사례. 레스 디자인. 디자인된 카메라 직감되지 않는다. 이불. 이건 난 로고 괜찮습니다. 이불이 마치 접어져 있는 것처럼 돼 있는. 예? 암시한다는 이불. 암시. 가격 표시. 100원, $10,
5달러, 100원. 이건 등록받으면 안 되겠죠? 생산, 가공 방법의 표시. 햄, 훈제, 그렇죠. 색상, 조립. 치킨 전문점의 멕시칸. 멕시칸 스타일이라 구두. 멕시칸 뭐 멕고 이런 거 있잖아요. 수제, 운송 배달업. 아, 운송 배달업의 이런 배달용 차량의 옆모습은 식별력이 없다는 얘기는. 수족침. 손과 발에 침 놓는 거. 핵귀엽보. 수련이 창작한 새로운 용어 맞는데 이걸 특허 법원까지 갖다 얘기요? 바이오 터치. 화장품에 널리 사용되는 용어도 아니고 탄력이나 활력이 있는 헤어 컨디션은 직감되지 않은. 예, 식별력이 대본까지 갔네요. 식별력이 있는 것 같은데. 시기 표시 보시면 됩니다. 석간 조간 안 되겠죠, 신문에. 약품의 식절 식후 안 되죠. 의류 추나 추동 안 되죠. 춘추봉 뭐 추나 추동. 잡지 어거스트 8월 달에 나온다는 뭐 그런 거겠죠. 8월 뭐 이런 부분은 다 시기를 표시한 거라서 안 된다. 뭐 성질 표시 판단 방법. 판단 과정. 어가닉 라이프. 표장이 성질 표시로만 표정되어 있는가? yes, no, 오가닉 라이프, 유기트리. 유기트리 보면 이제 식별이 있는 부분이 되어 있습니다. 예, 성질 표시 아니라 그죠. 사전적 의미를 파악. 사전에 수록된 객관적 의미가 성질 표시에 해당하는가? 화장품이라든가. 화장품이 뜻이네. 불어 화장하다는 뜻이네. 바이오 터치. no. 성질 표시가 아니라 얘기지. 직감의 강도 분석이다. 성질 표시 직감하는가? 바이탈 헤어. 생명 헤어. 샴푸. 바이탈 헤어. 퀸. 화장품에서는 성질 표시 직감하지 않는다. 우먼 이래 보면 이제 화장품 여성용이라는 게 직감하겠죠. 예. 우먼은 사용 실태 파악. 거래사에서 성질 표시로 사용하는가? 뭐 이런 걸 단결하기 때문에 거래 실제도 사용 별로 하지 않는다. 그러면 성질 표시가 안 될 가능성이 높다는 이야기입니다. 통곡. 유방 마사지 통곡 많이 사용하는 모양이죠. 유방 마사지요. 자유 사용 필요성 분석이 있는가? 경쟁업자들이 자유롭게 사용하고 있는가? 사용 별로 안 한다. 에어락. 밀폐용 김치토. 자유 사용한다. 터치락. 터치하면 버튼이 뭐 이렇게 열리는 거, 통이 열리는 거. 이런 부분은 아무래도 식별력이 없는 쪽으로, 성질 표시 쪽으로 간다는 이야기입니다. 심사 참고. 심사를 예를 참고한다 얘기죠. 요 단계를 해서 남들 판단하면 돼요. 성질 표시 표장으로 된 식별력이 있는 거 있다. 그러면은 성질 표시가 아니고 사전적 의미에서 직감한다. 직감적으로 사전에 있다. 그러면 성질 표시 그러되지 않는다. 그럼 성질 표시가 아닐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예요. 직감, 사용 실태, 거래사에서 사용을 안 하고 있으면 성질 표시 아닐 가능성이 높다는 이야기입니다. 예. 동종 업계에서 자유롭게 사용할 필요성이 있는가 이런 부분을 이제 해서 판단한다는 얘기죠. 자, 이제 현저한 지리적 명칭은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